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의 완치율과 생존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면서 암 진단비와 입원비 등 암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암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들 고려해서 어떤 상품 선택하면 좋을지 암보험 가입 전략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플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태원 팀장께서 암보험 가입 전략에 대해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키움에셋 플랜의 박태원 팀장입니다. 오늘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라이프플랜 A 시간에는 암보험 가입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저랑 같이 지금 암보험을 가지고 계시던지 아니면 암보험 가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메모를 해가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우선은 무형의 금융상품 구매 방법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들을 지금까지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 비용을 납부하고 계시죠. 그러한 보험 중에서 암보험을 오늘은 가입하시는 요령과 비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적정 보험료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암 진단금에 초점을 좀 맞춰주세요. 우리가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어떠한 암보험을 가입할 때 고액암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고액암 1억 원 뭐 이렇게 가입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반암에 초점을 하셔서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입 의도와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단금 1,000만 원에 대한 단가를 보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1,000만 원당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내 보험료가 얼마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5세 남성 암진단금 3,000만 원을 가입할 때 90세 만기까지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20년 납인 경우 보험료는 35,730원이 나와요. 그런데 보장금액 3,000만 원을 3으로 나누면은 1,000만 원당 내가 90세까지 암 보장을 받을 경우 20년 납부했을 경우에 이 단가는 1,000만 원당 11,910원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35세 남성 90세 만기 암 진단금 1,000만 원당 단가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갱신보험이 있고 비갱신보험이 있으세요. 비갱신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20년 동안 우리가 고정된 금액을 납부를 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갱신이라는 것은 3년마다 갱신이 되시는 거예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를 하냐? 할부 계열수를 사용하는 그 순간까지로 끊어놓으신 거예요. 비갱신, 15년 비갱신 같은 경우는 갱신의 주기가 15년 갱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나 비갱신은 1,000만 원당 11,9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갱신으로 바꿔보면은 1,610원이에요. 매우 저렴하죠. 그럼 우리 암보험 10,000원짜리 가입했는데도 몇 천만 원 들어가져 있다. 매우 싸게 가입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게 더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5년 갱신 상품, 어떠한 홈쇼핑에서 이러한 상품들을 좀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이거 역시도 비갱신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3년 갱신만은 3년마다의 평균 가격을 매깁니다. 지금 나이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보험을 가입할 때 3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위험률이 매우 낮거든요. 제가 암에 걸릴 확률은 나이가 한 50세, 60세 되시는 분보다는 위험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죠. 처음부터 제 가격을 내고 사용하시는데 점차 올라가고 그게 만약에 암의 진단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률이 올라간 순간 그때도 이제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죠. 자, 같은 상품 같은 보장이어도 납입 방법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진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보험료로 비교하기보다는 보장 내역과 납입 방법으로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 요령. 소득이 존재하는 구간에 보장을 구매해 놓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험으로만 본다면은 비갱신과 갱신은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비싼 보험료를 내냐, 처음에 내가 저렴한 보험을 내다가 점차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가격에 맞게끔 보험료를 내겠다. 이게 갱신보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이 보장이 된다라면은 갱신보험을 가입하셔도 좋겠지만 우리는 길어야 65세 정도까지 일하시지 않으세요. 보통이 평균적으로. 그 전에 보장을 구매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 비갱신으로 소득이 존재하는 기간 안에 할부 연수, 몇 년 납, 20년 납이 평균적이지만 반드시 정답은 아니세요. 내가 소득 구간이 20년까지 안 되세요. 남아있는 기간이. 그럼 10년으로 할부를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선택하셔서 완료할 것. 그리고 갱신 횟수를 계산을 꼭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예상 보험료를 추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3년마다 갱신이 되시면은 지금 현재는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내받으실 때도 다음 회차에서는 몇천 원 안 올라간다, 몇백 원 안 올라간다라고 들으셨겠지만 결국은 비갱신 보험료를 역전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3년마다 갱신이 될 때 몇백 원 올랐어요. 자, 처음에 1,600원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2,000원이 됐어요. 3년 뒤에. 그 2,000원에 대해서 또 올라갑니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게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보험료는. 그런데 모수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죠. 보험료가 오를 금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당을 못할 보험이 되실 경우가 많으세요. 자, 그리고 보장을 낮추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부 연수를 줄이시면 보험료는 올라가시겠죠. 할부 연수를 당연히 반으로 줄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이거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금액이야. 그럼 보장을 과감하게 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용 방법은 2대 진단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가입하실 때도 요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보시면은 잘 가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2번 일당도 보험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똑같이 적용하셔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 대비 예상 수령 보험금.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 입원할까? 며칠이나 입원할까?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원 일당 하루에 3만 원씩 받으시려면은 보험료 3만 원씩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평균적으로 한 며칠 입원 안 할 것 같은데 나 이거 차라리 보험료에서 안 낼래. 그 부분 빼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요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보험을 가입하시면은 잘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플래너의 시간 암보험 가입에 대한 유용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박태훈 팀장과 함께 QMS 플래너 정윤영 지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지금까지 이 암보험 가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추가로 해주실 만한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시청자님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암보험을 가입하면 암 치료가 완료가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다시 말하면, 암보험은 암 치료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거지, 이 암보험 가입했다가 암이 완치되지는 않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시고, 결론적으로 암보험은 암 치료에 대한 맞는 키가 아니라는 것,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암보험만 갖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대부분의 가정들이 실손보험을 갖고 계시거든요. 가입 시기에 따라 3천만 원, 5천만 원, 또 2009년도에 가입하셨던 일부 분들은 아직까지 1억짜리 실손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도 치료비가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암 진단금을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셔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암보험 가입해놓고 여유를 부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암보험 분명히 비용 지불이 되는 거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지 암보험이 있다고 모든 게 다 완전 오케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건강관리 하시고 나이가 40,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서 아예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으시니까 암보험 가입했다고 마음 놓고 계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자기관리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보장을 가져가시고 보험료도 앞에서 보셨겠지만 너무 큰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암보험금과 나머지 보장 쪽도 좀 조화롭게 준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평소에 자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방송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을 텐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제가 어머니 아는 분 통해서 이제 연금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어요. 네. 연금보험을. 근데 이게 수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네. 네, 유지하는 게 좋을지 좀 문의를 드리려고요. 아, 그러세요? 수익이 나는 변액연금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 가입하신 보험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 인덱스업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삼성생명의 인덱스업 변액연금보험이요? 네.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한 5년쯤 됐으니까 2010년 2월쯤에 가입을 했네요. 2010년 2월에 가입하셨고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30만 원씩 내고 있어요. 30만 원씩이요? 네. 네, 지금 기대하시는 것보다 수익이 좀 안 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이 보험 변액연금 상품인데 수익이 좀 안 좋다고 하시네요. 네. 네,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변액 상품이 투자 상품인 거는 알고 가입하신 건데 수익이 안 나서 지금 답답하신 거죠? 예, 이제 어머님이 이제 연금은 이제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입을 했어요. 예. 저도 그냥 그런 거는 연금 같은 거는 있으면 좋고 나중에 이제 목돈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수익도 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예. 근데 수익이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안 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데 네. 몇 년 납부를 하셨죠, 이 상품? 15년 납입니다. 저는 한 15년 납인데 5년쯤 냈어요, 지금.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내셔야 되겠네요? 네네. 일단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빨리 안 쌓이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너무 그게 저조한 것 같아서, 네. 네, 과연 이게 잘한 건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네. 이 상품은 앞으로 갖고 가실수록 계속 후회가 남으실 거고 아마 짜증이 나실 거예요. 예, 옷도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속된 말로 이 자세가 나오고
네. 이게 방송 중에 적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가오가 나온다고 그러죠. 요즘 젊은 친구들 쓰는 말로. 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이게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신 거고. 일단은 이 상품을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이건 앞으로 유지하시는 동안 계속 곤욕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실 텐데 좀 더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 경험은 좀 있으세요? 아니요, 뭐 딱히 있다기보다는 이제 은행에서 펀드 추천해줄 때 예. 뭐 한두 번 가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본 적은 없고요. 예. 뭐 이렇게 뭐 재테크 같은 거는 사실 관심이 많죠. 이게 회사에서도 주변 동료들이 뭐 이제 주식 투자한다 뭐 이러면은 해보고는 싶은데 좀 네.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혼자서 인터넷에서 이제 뭐 기사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조금씩 이제 알아가고 있긴 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변액이나 펀드나 이렇게 투자 상품을 하실 때 네네. 정확하게 내가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기준 가이드가 없이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 이게 왜 돈이 안 되지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건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변액연금이기 전에 투자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마련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펀드도 그렇고 변액도 그렇고 마치 뭐 어떤 사람들은 관리를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은행 창구 직원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이시고 네네. 그분들이 과연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알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 상품 좋으니까 권유해라.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정도만 받고 시청자님한테 펀드나 이런 것도 권해드렸을 거고 네, 특히나 이 보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변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펀드 구성이나 이런 걸 모르시는 설계사들이 은근히 좀 있으세요. 근데 마치 내가 관리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특히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뭐 연금을 개시할 시점에 최소한의 연금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손실이 나더라도 네 돈을 확실히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거면 변액연금을 들 필요가 없죠. 맞아요. 그래갖고 저도 처음에 막 이렇게 손실이 나도 뭐 이제 연금액을 지급을 한다 어느 정도를 네. 그렇게 알고 하긴 했는데 네. 이게 그거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때 80세쯤에 이제 연금을 받을 텐데 네. 그때까지 이거를 유지했을 때 과연 중간에 기다릴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투자 상품은 증권사든 보험 상품이든 그 가입한 계약자가 투자 수익률에 대한 책임 모든 게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한 사람도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네. 일단 변액연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고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그러면 운영 방법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수익을 추가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뭐 여쭤보는 걸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네. 아마 처음부터 재상담을 받고 이 상품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변액연금의 지금 채권의 비율이 몇 프로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몰라요. 예. 그럼 주식 투자 비중을 몇 프로까지 늘릴 수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런 건 잘 몰라요. 예. 그러면 기본적인 상황을 모르신 상태에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본인 상품이 아니세요. 일단은 뭐 좀 미리 말씀드리면 변액연금은 최소한 50% 이상의 채권형 펀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50% 이상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연금을 개시할 시점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다시 말하면 원금 보장의 목적인 상품이지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상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는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은행이자보다 1 내지 2% 많게는 3% 정도 더 받는 것이 목적이지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시청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더 수익을 추구하는 스타일인데 이 상품은 시청자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대상의 상품이 돼버린 거죠. 아니 뭐 수익 추구를 막 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뭐 한 1, 2% 정도 더 준다고 했는데 지금 5년에 넣었는데도 예. 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제가 낸 돈보다 한참 밑에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상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근에 3, 4년 이후부터 3, 4년 전부터 따져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부 투자 상품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내기도 했어요. 뭐 S 뭐 무슨 증권사의 무슨 밸류 고배당 이런 뭐 좀 유명한 과거에 좀 네. 좋은 평가 갖고 있는 일부 펀드들은 수익을 냈지만 그렇지 않은 펀드들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 최근 들어서 특히나 국내 주식이 자꾸 떨어지고 있죠. 전 세계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예, 그럼 결국은 내가 투자 상품은 내가 운영 방법을 아셔야 돼요.
운영 방법을 알아도 이 상품은 채권형의 비중이 50%나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주식형 비중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올리는 건데 사실 평균적으로 1, 2% 연평균 수익률 1, 2% 올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상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시청자님이 공격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 시청자님한테 안 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아직 젊으시고 앞으로 납입하는 시기도 아주 10년 이상 남으셨고 그리고 연금 네. 필요하시려면 앞으로 20년 이상 더 후에 쓰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상태로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가도 문제고 만족스러운 거 불만족스러워 다 떠나서 수익이 안 나면 이 변액이라는 상품을 가입하는 의미가 없이 그냥 일반 연금, 공시이율로 굴러가는 일반 연금 상품이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 상품이나 일반 보장성 보험은 딱딱딱 보고 정리를 해도 쓰거나 이런 투자 상품이나 이 저축성 보험은 그 자리에서 답을 내리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도 않은 데다가 상품 자체가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청자님한테 맞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공시형 이율로 굴러가는 일반 연금보험이나 차라리 그럼 주식형 비중을 최소 90에서 95%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액 유니버셜 상품이 맞지 지금 이 시청자님한테는 변액연금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세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상담을 해보고 전문가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짜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지 않는지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지나 유지를 결정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네네. 상품이 지금 시청자님과는 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네, 일반 연금이나 네. 아니면 아예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변액 유니버셜 상품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종신보험을 추천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네. 방송을 보다 보니까 갱신형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니까, 네. 갱신형이더라고요. 네. 뭐 이제 사망보험금 때문에 준비를 한 보험이긴 한데, 네. 갱신형 특약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가입하신 종신보험에 갱신형 특약이 많아서 이거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요? 네. 네, 그럼 우선 가입하신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ING에서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이라고 가입했거든요. 네, ING 생명에서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 네. 네, 언제 가입하셨다고요? 저번 달이요. 저번 달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지금 한 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11만 원 정도요? 네. 네. 이거 갱신형 특약과 관련해서 어떤 안 좋은 얘기 좀 들으셨어요? 안 좋은 일이 있던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갱신형 특약보다는 비갱신형이 낫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금 아이. 보면은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돼 있어서 아, 전부 다요? 네, 지금 생활이 좀 빠듯한데 뭐 네. 나중에 오르면 좀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특약이 네. 전부 갱신형이라서 나중에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맞으세요.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례지만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34살이요. 34살. 네. 결혼하시고 이제 뭐 다 자녀분들도 있으시니까 뭐 사망적인 부분이 필요하셔서 네. 가입하신 부분인 것이죠. 네. 근데 ING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동일한 보장 같은 경우에는 초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부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보험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특약이 조금 많이 들어가져 있나 봐요. 네, 지금 특약이 한 10개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혹시 주계약 부분이 지금 몇 년 납이세요? 지금 20년 납이요. 20년 납? 주계약 얼마 들어져 있으세요? 지금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실례지만 이 보험 준비하신 게 사망보험금 필요하셔가지고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네. 5천만 원으로 사망적인 위험 부분이 모두 다 해결되시나요? 아, 그래서 정기특약 부분 추가해놨거든요.
정기특약 얼마로 들어가져 있으세요? 지금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요? 네. 자, 그러면은 사망하실 경우에는 1억 원이 나오시네요. 그쵸? 네. 주계약 5천만 원을 주기 위해서 보험료 옆에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그 얼마 적혀 있으세요? 지금 주계약 부분만 7만 2천 원이요. 7만 2천 원 차지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5년 갱신형이실 거예요. 그쵸? 네네. ING는 모두 다 특약이 지금 현재로서는 5년마다 갱신되는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혹시 오늘 방송 앞부분 보셨나요?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앞부분 방송은 못 봐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그거 보고 전화 주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갱신형 같은 경우는 비갱신으로 돌렸을 때 얼마 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매우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나이에 암진단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암진단금만 예를 들더라도 1,000만 원당의 단가 비갱신형과 그리고 5년 갱신형의 가격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보험 가입하신 거는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신 보험이죠. 네네. 그러면 그 아내 되시는 분이랑 좀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신 금액이세요? 아니 이건 제가 이제 주변 네. 추천 받고서 그냥. 보통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은 전세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보대출 부분 이런 것들을 주수입원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제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라든지 주수입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떠한 이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의 비용을 전부 다 계산하시고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사망보험금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천만 원 준비하시는데 7만 2천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1억 원, 2억 원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캐치를 했던 부분은 생활이 빠듯하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어린데 돈 들어갈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매 자체를 종신으로 말고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신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는 건 약 4주 전에 방송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저희가 처음 부분에 라이프 플랜 A 시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종신과 정기보험 부분을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거 좀 찾아보시면 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손의료비가 있으시죠? 네, 따로 가지고 있어요.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그 부분 납두시고 이 보험 정기보험으로 바꿔주시면서 사망적인 부분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사망적인 부분을 조금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 보장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서 정기보험 형태로 바꿔주신다면은 조금 더 금액 부분이나 그리고 보장 받는 부분을 만족스럽게 바꾸실 수 있으실 테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소득이 앞으로 돌아가시는 때까지 계속 발생하실 수 있다면 이 보험이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나이 들어가면서 우린 보장이 필요하고 위험률이 올라가면서 보험은 비싸지거든요. 유지 못하세요. 지금 한 달 되셨으니까 지금 철회 신청을 하셔도 되고 보험을 없애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보험을 좀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정기보험 형태로 바꿔주시면 보험비도 좀 저렴하고 보장도 더 만족스럽게 가져갈 수 있겠다고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3589님이 보내주셨네요. 종신보험을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지점장님,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가요? 글쎄, 그만큼 또 잃는 게 있겠죠.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해지환급금을 갖고 일시납 연금을 가입하는 효과에 적용을 시켜서 연금을 지급받는 거라 실제로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없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사망보험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또 잘못해서 종신연금을 주기약만 연금으로 전환하시면 괜찮은데 특약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도 간혹 연금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갖고 있는 뭐 상해, 질병에 관련된 그 보장까지도 싹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상해나 질병에 필요한 시기, 60세 이후 노후가 가장 취약한 시기인데 연금을 받겠다고 보장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실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주계약에 해당되는 해지연금만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하시고, 많은 분들이 내가 종신보험 1억을 가입하면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1억의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계약 사망보험금은 사라져버리고요. 연금으로 전환 신청할 때 쌓이는 해지연금을 바탕으로 해서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얼마를 받을까라고 혹시나 예측을 해보신다라고 하신다면 간단하게 지금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해지연금의 4%, 3.5에서 많게는 4.5% 정도가 1년에 지급되는 연금 금액입니다. 그걸 보시면 내가 1억짜리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금 받는 금액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간혹 사망보험 필요 없는 나는 사망 필요 없어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금으로 전환하시면 보장 부분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요. 주계약에 해당하는 부분만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9078님이 보내주셨네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간병보험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입해야 잘 가입하는지요? 또 보험사 중 어디가 더 유리한지요? 팀장님, 간병보험은 어느 보험사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매우 조금, 네. 우선은 그 간병보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왜냐면 이제 조금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우리 조부모님 세대들을 이제 조금 부양하면서 그러한 염려 부분을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자식들한테도 되물림이 해주기 싫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조금 뜯어보면요, 사실 우리가 간병인 보험 그리고 치매보험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가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매보험이라든지 간병인 보험을 뜯어보면요, 간병인, 왜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냐면, 소비자들은 어떠한 기대를 하냐면요, 내가 아플 때 누워있을 때 간병인이 나와서 모두 다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을 뜯어보면요, 어느 보험사나 예를 들어서 간병인 입원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장기 요양 상태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간병인을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그 보험사에, 해당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불러줍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하루에 4만 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4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 보험사에서 그냥 4만 원만 지급해 줄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걱정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10년 뒤에 우리가 간병인을 쓸 때 인건비는 많이 올라져 있잖아요. 4만 원의 간병인을 하루에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은 하루에 4만 원, 이런 식으로 입원비 정도가 들어오시는 보험이실 테고요. 그리고 치매보험, 이런 것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데 치매보험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치매 진단비 뭐 3천만 원, 몇 천만 원 이런 거 받기 위해서 보험료 엄청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나 치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증 치매, 경증 치매가 있습니다. 그럼 중증 치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180일 동안 정신이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돌아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증 치매는 우리가 가입하신 가입 금액의 10%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 부분을 저축으로 좀 준비를 해주신다면은 노후자금으로,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노후자금으로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저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하시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보험 저축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노후자금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그쪽으로 가입하시는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이세요? 가지고 있는 그 보험을 이제 그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해지환급금이 너무 적은데 네. 그 원래 종신보험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 최저환급금이 좀 적은 것 같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동부생명에서 가입을 했고요. 네. 네, 베스트 플랜, 변액,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 이렇게. 네, 동부생명에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하셨네요.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9년도요. 2009년에 하셨고 네.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한 18만 원쯤 내고 있어요. 18만 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이 종신보험 최저환급률이 좀 작다고 하는데요. 네, 좀 알아봐 주시죠. 예.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해지환급금이 작으시다고요? 네, 해지환급금이 너무 적더라고요. 종신보험이시고요. 네네. 예, 그럼 종신보험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현재 지금 18만 원 정도? 네, 18만 7,600원이요. 19만 원, 18만 원.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보장 내역을 보시면 주계약이 있고 특약들이 아마 구분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예, 주계약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 있으시죠? 86,7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전체 보험료의 50%가 안 되시네요, 주계약이. 네. 예. 이 상품, 이제 주계약이 사망보장금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으시죠? 사망보장금이요? 예, 예.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서. 일단,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올해 37살이요. 그럼 가입하실 때는 30대 초반이셨겠네요? 네네. 혹시 상품 옆에 뭐 50%, 100%, 뭐 25% 이런 거 써있나요? 뭐 지급형 이런 거? 지금 65세부터 50%로 줄어든다고 써있어요.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아마 8천에서 1억 정도 아마 주계약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신데 추측입니다. 네네. 예. 왜 이렇게 싸냐면 이 상품은 그 65세 지금 말씀하신 65세 기준으로 사망보험금이 50%로 떨어져요. 이 더블 종신보험이 특히 그렇거든요. 네. 그럼 무슨 소리냐면 경제활동 기간인 젊은 기간에는 사망보장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65세를 넘어가면 사망보험금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네. 대신에 아마 이 특약들이 지금 보면 주계약이 전체 보험료 50%로 안 되는 만큼 특약들이 비중이 높다는 얘기인데 네. 아마 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보장 금액이 65세 기점으로 아마 2배로 껑충 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해지환급금은 거의 주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특약은 거의 순수 보장형이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87,000원에 대한 해지환급금만 쌓이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종신보험 사업비가 세다는 얘기를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8만 원 돈 되는 금액 중에 실제로 50%만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내셨잖아요. 네. 47,000원인데 간단하게 4만 원만 적립이 된다 하더라도 1년이면 48만 원, 약 한 5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시는 거고 이게 한 5년, 6년 돼봤자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예, 단순히 계산해도 많지가 않으시겠죠. 네네. 혹시 해지환급금 얼마였던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냈거든요. 50%도 안 되시는 거네요? 네. 예.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보험금이 2배가 되고 연금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한 건데 금액이 지금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해지환급금이 점점 작다는 얘기는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도 연금이 거의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고 네. 보험금을 2배를 받는 건 사망보험금이 2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해나 질병 쪽에 관련된 특약 부분의 보장이 2배가 된다는 거지 사망보험금은 절대로 오히려 반으로 떨어지는 상품이다. 이거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지금 이 상품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에요. 네. 근데 아마 이 상품은 제가 예측을 해보면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지금 해지환급금이 오히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지고 뭐 해도 어쨌든 보험은 복리로 해지연금이 굴러가요. 근데 이 변형 유니버셜은 해지연금이 투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투자 수익률을 관리를 못하면 오히려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해지연금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수두룩해요. 근데 이 동부생명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채권이라든가 주식의 비중이 뭐 몇 프로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상태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일반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 이 상품의 해지연금은 오히려 그보다도 못할 가능성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에도 이 변형 유니버설 종신보험 이 상품은 이 해지연금을 투자 수익률을 관리를 하셔야만 나중에 자금이 조금이라도 불어나고 그렇게 해서 불어나야만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종신보험이니까 놔두면 알아서 굴러가겠지라고 넋놓고 있으면 오히려 일반 종신보험보다도 해지연금이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큰 폭의 움직임을 안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예측컨대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실 거고 아마 이 방송을 다 보시는 다른 시청자님들도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상태로 가면 투자 수익률 관리하지 않는 이상 해지연금 많이 쌓이지 않을 것이고 연금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연금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럼 연금 목적이나 나중에 뭐 자금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보험이 만약 그런 기능이 없다서 해지를 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가 있는 게 특약들은 60세,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 받고 계신 보장 금액이 무조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뭐 암이나 수술, 입원, 그다음에 이대 질병에서 뭐 뇌출혈은 되게 이런 것들이 아마 이대로 2배로 뛸 가능성이 많은데 예, 물가 상승도 해지가 되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상품을 해지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그냥 유지를 가능하면 하시고요. 만약에 노후 준비로 이 상품을 가입하셨다 그러면 이 상품을 해지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재무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일정량의 금액의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상품 웬만하면 깨시는 것보다는 유지하시기를 일단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상품은 투자 수익률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관리를 안 해주시면 일반 종신보다 해지연금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우선은 가능한 유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잘 알아보시고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들어온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5887님이 보내주셨네요. 임신 15주 차인데 태아보험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태아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팀장님, 임신 15주 차에 태아보험 필요할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보통 이제 15주 차 이렇게 좀 정확히 보내주시면 제가 좀 상담드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아보험은 22주 전까지만 가입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자,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태아보험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어요. 태아보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입을 하는 보험이 태아보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태아보험을 왜 준비하냐? 좀 불안감이 있죠. 설마, 자, 우리가 태아보험을 드는 이유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문제가 일시 태어날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태아보험에서는 뭐 인큐베이터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선천적 뭐 기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들이 추가가 되는 건데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났을 때 이 태아의 특약들이 모두 다 소멸되면서 실비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실비를 먼저 가입해주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도 말이 많은 게 30년 만기 뭐 30세 만기 또는 20세 만기 뭐 이렇게도 많이 가입을 하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선천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셔서 가입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다시 바꿔주는 보험이 아니라 좀 나중까지 좀 만기 기간을 좀 늘려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아이 셋 정도 낳으신 집 같은 경우에는 셋째 태아보험 거의 잘 안 들어주세요. 왜? 확률로 정상적으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경우에는 태아보험이 그 1년치 정도가 보험료가 조금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
실손의료비를 그때 들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나든지 그 위험, 내 마음이 이 보험을 들어서 진정이 될 수 있다. 이러시면은 태아보험을 좀 가입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시다면은 조금 태어난 다음에 가입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가격 차이는 태아의 특약에서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진단금이라든지 이제 적립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가입하시면은 보다 가격에 만족하고 가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시청자님,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때 태아보험의 특약이 모두 소멸돼서 실비로 전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이 좀 높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실손 의료비 보험 쪽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4484님이 보내주셨네요. 연금에 특약이 몇 가지 붙어 있는데 설계사분이 연금에는 특약을 붙이는 게 좋지 않다며 삭제하고 다시 가입하라고 합니다. 특약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점장님, 연금에 붙어 있는 특약은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을 목돈처럼 활용하시게 중간에 해지를 해보시면 특약이 날아갑니다.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연금을 개시하더라도 특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금은 연금대로 특약은 특약대로 충분히 보장을 가져가시니까요.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데 간혹 연금에다가 특약을 붙이는데 갱신 특약을 갖다 붙여버리는 설계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연금으로 노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금이 그 갱신보험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결국은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보험료 납부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다가 일반 비갱신형 특약이 붙어 있고 납입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굳이 삭제를 하고 다시 가입하신다. 그럼 사업비만 더 나갑니다. 손해보시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갱신 특약이 붙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상담 받아보시고 갱신 특약이 좀 위험하다. 특히 실손보험이 들어가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은 왜 어지간하면 연금이나 이런 데 붙이지 마시고 차라리 단독 실손으로 따로 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 갱신이냐 비갱신이냐에 따라서 특약 유지는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금에 붙어있는 특약, 비갱신 특약이라면 문제 없으니까요. 계속 유지하셔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문자 전화 상담 오늘도 모두 진행해 봤는데요.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